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자, 홍준표 폰을 바꿨답니다. 부모 묘를 파묘했답니다. 책을 낸답니다. 홍준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선에 시동을 건다 그러는데요, 대선 열립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한때는 말이죠, 용산 관저에 가가지고서 대통령과 4시간 반 동안 뭐 부부 동반으로 무슨 저녁 만찬을 했다. 그리고 걸핏하면 윤석열 대통령 편드는 척하고 그랬던 홍준표. 그리고 또 탄핵에 다른 정치인들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일 때도 자신만은 반대다 라고 했던 홍준표. 그런 홍준표가 역시 앞다르고 뒤다르다는 것이 또다시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가 대선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지금 뉴스가 나오면서 홍준표 뭐냐? 지금 젊은 국회의원들마저도 도대체 홍준표 뭐냐 저 인간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홍 시장은 1월 중순 무렵 2권의 저서를 출간한다. 그간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적었던 그런 문장을 엮어서 책을 하나 낸다. 아이고야, 또 책이냐고. SNS에 썼던 거 있죠? 그 짧게 쓰고 뭐 길게 쓰고 그랬던 거 있죠? 그걸 엮어가지고 한 권의 책을 낸다. 그래서 페이스북 글은 내 인생의 기록이자 생각을 정리해 후대에 남기는 개인 실록이라고 홍준표가 말한 적이 있는데, 그 페이스북 글을 엮어갖고 한 권의 책을 낸다고 하더라. 또 하나의 책은 자기가 자신의 정치 전략과 비전을 담은 책을 낸다. 뭐 자기가 썼겠습니까? 누구 시켜가지고 이제 구술해주고 적당히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자기의 어떤 그 또 아는 척하는 그런 어떤 책을 한 권 또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썼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답니다. 휴대전화를 바꿨답니다. 왜 바꿨을까요? 그리고 지난 10월 부모님 묘소를 파묘하고 우익표는 대구 근교에 절에 모셨답니다. 그러면서 힘든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파묘하고 우익표를 대구 근교에 절에 모셨다. 보통 말이죠, 이렇게 파묘를 한다든지 내지는 이묘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뭔가 자기 어떤 큰 정치적 야망을 노리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대중이가 그랬죠. 김대중이가 뭐 저 신안인가 거기에서 용인으로 무슨 부모 묘를 옮겼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뭐 그런 말이 있고, 뭐 김영삼도 옮겼다더라. 누구도 옮겼다더라. 그래서 됐다더라. 그래서 안 됐다더라. 무슨 뭐 이해창도 어떻게 했다더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 홍준표가 파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 시장은 이런 일련 행동을 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그가 본격적인 대선 출마제 채비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홍 시장은 말이죠,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노마드, 유목민 인생이다.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게 대구다.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 그런데 또 떠나야 될 것 같다.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구시장 한 번 하고 어차피 떠날 생각으로 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장 다 마치기도 전에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구시장을 내놓고 조기 대선에 나가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홍준표가 얘기하는 것은 탄핵 정국으로 여권의 대선 지형이 뒤흔들리자 홍 시장이 이제 대구시장을 버리고 대선에 나가겠다는 뜻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조사에서 홍준표는 5%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추락하고 있는 한동훈과 같은 겁니다. 근데 5% 가지고 옛날에도 말이죠, 3% 가지고 올라왔다 그러는데 그때는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홍준표를 더 이상 이제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 홍준표가 말이죠, 이렇게 지금 뭐 빨리빨리 서두르는 것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서 자기가 민심을 갖다가 먼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2021년 대선 경선에서는 윤석열과 붙었을 때 민심에서는 이기고 당심에서는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홍준표가 반면교사 삼아서 당심을 잡으려고 한다. 당심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지금 조기 대선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속으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 때리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됩니다. 이 홍준표 또 얼마 전에 무슨 뭐 유튜브가 어떠니 뭐 보수 유튜브가 어떠니
정말 오히려 저 좌파 김어준 같은 애들 저런 애들 깔 생각은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 그야말로 우파 유튜브로부터 공적이 됐습니다. 아웃입니다. 아웃이에요. 쟤는 지금 우파 유튜브를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도 내가 나갔었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우파 유튜브가 없었어요.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은 우파 유튜브를 중심으로 홍준표 채 안 돼. 그냥 한번 시키면 끝납니다. 지금 조중동마저도 지금 절독운동에 의해서 조중동 신문만 절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문뿐만 아니라 조중동 유튜브까지도 조중동이 만드는 그 TV까지도 사글이 다 절독운동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광화문에 나오는 100만 명, 이 사람들만 전부 다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광화문은 못 나왔지만 지금 유튜브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200만 명, 300만 명, 1000만 명이 한번 참여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제 광화문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거고 오상정 단장 같은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절독운동을 같이 펴다. 그래서 지금 모든 유튜브들이 이제 참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조선일보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보니까 거기서 돈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이제 안 보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안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동아일보 같은데 지금 중앙일보 같은데 돈도 없어요 사실은. 중앙일보가 한때 말이죠 월급을 주느니 못 주느니 뭐 JTBC가 어떠니 저떠니 했는데 이제는 정말 다 절독운동하고 전부 다 끊어버리고 방송도 시청 안 해버리고 그럼 누가 거기다 광고 냅니까? 끝난 거예요. 아웃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인데 홍준표는 지금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유튜브를 갖다 적으로 돌리는 거 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수를 꽂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말이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척 얼마나 했습니까? 그야말로 4시간 반 만찬했다고 떠들질 않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기가 가까운 척 하면서 엄청나게 또 광을 팔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거기다 딱 비수 꽂아가지고서 말이야 너 빨리 내려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파묘를 했다 무슨 또 뭘 했다고 또 뭐 책을 낸다고 하질 않나 또 뭘 했다고 도대체가 무슨 폰번호를 바꿨다고? 폰번호를 왜 바꾸는 거야? 명태균 때문에 바꾸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나하고 이준석하고 다 만난 거 기억 안 나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아가리 닥쳐라 이거야. 만약 계속해서 나불거리면 그냥 정치 인생 끝내버리겠다. 정말 이 홍준표는 말이죠. 이 아가리 안 닥쳤다가 그 개창피 당한 일이 많이 있는데 또 저러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척당불기 그거 진짜 우리 좋아서 살아난 거지 척당불기로 벌써 죽을 인생이에요. 지금은 홍준표는 강시입니다. 강시. 좀비예요. 좀비. 이미 죽었는데 팔짝팔짝 뛰어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우파 유튜브들을 갖다가 지금 적으로 돌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배신을 때리고 어디서 표를 얻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 얻겠다는 거야? 저번에 윤석열이랑 붙었을 때 내가 그때 민심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내가 이긴다? 그 민심은 역선택이라는 걸 모릅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저 이재명 애들이 나를 역선택해 줄 거다? 글쎄요. 역선택 이제는 안 해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홍준표의 이런 어이없는 행동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